벼랑 끝의 성관계. 난 대부분 벼랑 끝의 성관계에서 붙잡는 편에 섰고 힘주어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쪽에 있었다. 예전에야 그런 내가 미련해 보였고 비정상적이라며 나무랄 때가 많았는데 이젠 안다. 그런 편이 덜 미련하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우뚝 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 아파 죽겠고 누군가는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난 그런 사람이 버려지고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지독한 관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힘줄이 다 끊길 듯 자꾸 쏟아내고 뒤돌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 미련과 후회가 적은 쪽이라는 것을 안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그 관계에서 비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더 아름다운 관계와 삶으로 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미련했던 나의 마음을 이해하며 굳게 믿는다. 마음의 증명. 닿지도 않을 사람에게 마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만큼 내 마음을 죽이는 것이 없다. 마음을 애써 견뎌내는 노력이 전부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닿지도 않을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과 그토록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꼭 그에 대한 답을 기대하는 것만큼 나를 상처 입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짐은 곧 나의 잘못이요. 충분히 애틋했지만 아름답게 남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만남이라는 것을. 마음은 단지 느껴지는 것일 뿐 그 어떤 것으로도 명확히 증명할 수 없고 증명받을 수 없다. 섣부른 기대와 기대치만큼 충족되지 못하는 관계만큼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다는 것. 언젠가 아주 깊고도 때때로 우울한 누군가를 통해 배우기도 했다. 가장 아꼈지만 가장 미워해버린. 난 최선을 다해 아껴주고 보살폈지만 잡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지는 못난 사람이다. 너무 커져버린 내 마음을 못 이겨 그를 미워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이기심 때문에 결국 그를 좋아하는 마음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잘 살지 않았으면, 무너졌으면, 그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면, 아파했으면, 후회했으면, 그래야 내가 힘들게 붙잡으며 아파하고 흘렸던 눈물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안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미약한 이어짐과 야가 빠진 다정이 사랑이라면 세상이 꼭 아름답기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삶을 지속할수록 마음이 점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시간의 길이가 마음을 대변하지 못한다. 만남에 있어 지속기간은 마음의 유속과 비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의 이어짐은 때때로 많은 시간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게 만났어도 별거 아닌 일에도 혹은 이렇다 할 이유가 없음에도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거나 질투하거나 약점 잡고 싶어 하거나 염원하고 추앙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또 그런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꼬리가 길어서 그 감정으로 쏟아지는 마음의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 그 감정을 안고 가는 것은 평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숨기고 다른 것으로 덮으며 살 뿐이지. 누군가에게 잠시 향한 생각과 마음이 이토록 끈질기다고 생각하니 난 만남이 더욱 진절머리 난다.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미움이 무겁고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다정이 무섭다. 관계의 지속기간만큼 마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이 깊어졌다고 관계의 끊어짐이 유예되지 않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두 문장이 동시대에 공존한다. 마음의 문제이지 그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을 해서, 그 행동을 해서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관계가 있다. 구태여 그 순간만을 직접적으로 후회하며 그 순간을 돌리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나 기억하라.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상대가 실망했다며 떠났다며 자책하는 것만큼 자존감을 낮추고 앞으로의 관계까지 전부 망치는 어두운 생각은 없다. 눈치 보는 일만 더 늘어날 것이며 어떤 사이에서 나만 쏙하고 없어지는 관계가 될 것이 뻔하다. 고작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떠날 사람이라면 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끝날 관계이기 때문에 이어짐에 있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 상대가 고작 그것 때문이라 콕 집어 말은 했어도 대부분 핑계일 뿐이라. 미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밉고 좋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여도 귀엽다.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말과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잊지 말라.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자책하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무수한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이 아닌 인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어릴 적에 달리기 시합 1등, 2등을 번갈아 가며 자주 티격태격 했던 친구 진세가 방학 동안 돌연사했을 때 좋은 곳으로 갔을 거란 선생님의 힘없는 다독임도 책상에 꽃을 올려 놓자며 죽음을 수긍하던 여자의 슬픈 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좀 알겠는데 왜 다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들 또한 유독 더 빠르게 달리며 골대에 공을 차고 씩씩했던 나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욱하는 성격의 아이로만 보였겠지요. 한동안은 체육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바다에 가라앉는 시간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근육이 늘어나는 줄 알고 방학 동안 그 애한테 지지 않으리라 김치를 열심히 먹었었는데 한동안 급식에서 김치만 골라서 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숨긴 이야기와 사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절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감정이구나 하며 공감해 주는 정도가 최선. 자신이 아닌 인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역설입니다. 그 말은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었는데. 마음의 총량. 난 누군가를 생각하고 염원하는 마음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자주 솟아나는 기억을 잊으려 발버둥 치는 것보다 누군가를 멈추지 않고 떠올리는 것이 헤어짐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 아주 애달프며 궁금함에 몸서리 치는 결말은 뱉다 말아버린 이야기라는 것을. 눈이 닳도록 본 적이 있는 영화는 다시 볼 마음이 없어도 오래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을. 목이 쉬도록 불러본 노래는 매일 듣지 않고도 입이 기억한다는 것을. 가장 깊고 온전한 덮어둠이란 외려 이런 것이 아닐까? 목 끝까지 차오르는 그 기억, 삼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쏟아내고 개어낸 덕에 잊을 이유 하나 없이 영혼으로만 기억되는 것. 때론 웃으면서 그 이름 부르고 새겨두고 살 수 있는 것. 정말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에도 총량이란 것이 있다면 말이다.
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잊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대상을 계속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칼 같은 사람들, 헤어짐을 다짐한 순간 미련을 두지 않는 이들이 있다. 아니, 미련이 없어야 헤어짐을 고할 수 있는 사람들에 가깝달까? 단 한 번도 허투루 안녕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을 전하는 순간이 누구보다 무거운 사람들. 멀리서 보면 한 번 끝난 관계에 대해 더는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칼 같다 생각될 수도 있어서 나도 안다. 그런 이들은 늘 거기 있는 나무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뿌리까지 다 견뎌내고 나서야 떠나보냄을 결단하는 이어짐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란 걸. 먼 시간이 지나 떠내보낸 이들이 외려 고마워할 마음을 가질 담백할 사람이라는 걸. 잘라낸 절단면이 말끔해서 언젠가 다시 이어붙이고만 싶어지는 매력적인 마음을 품은 이들이다. 아름다운 소설의 완성이라 생각했지만 스스로 찢어버린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라도 곧이어 그것이 이야기의 끝임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안녕, 두 글자를 내뱉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그러나 태풍이 오기 전 평온함이 아니라 태풍이 지난 후 맞이한 평온이라. 이미 지나간 관계의 태풍이 마음 이곳저곳을 찢어 놓아도 묵묵히 아파하고 다 삼켜낼 줄 아는, 그럴 수 있는 단단함과 마지막을 대하는 용기를 지닌. 돌아만 서셔라. 아픈 기억은 미화되지만 좋은 기억은 폄하된다. 기억이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나쁘거나 좋거나 모두 적당히에 수렴한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기억도 그땐 그랬었지가 되고 아무리 좋은 기억도 그땐 그랬었지가 된다. 사람의 뇌는 적당히를 모르지만 기억장치는 적당히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마치 적당했어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만 같아서 아직 아프다면, 아름답다면 그것은 끝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기억은 그런 증제자 역할로서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난 미화될 수도 없고 폄하되지도 않는 기억은 아직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껴안고 소중히 보듬으며 살아간다. 우린 아직 이어져 있으니 언제든 다시 돌아서만 사셔라. 나 더 큰 사람이 되어 기다리겠다. 그쪽이 고개만 살짝 돌려준다면 성장한 나의 보폭으로 성큼성큼 그쪽에게 다가가겠다. 언젠가 물을 마실 때마다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는 연희의 버릇을 보고 나는 말했다. 물을 자주 주면 금방 죽는다고. 그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목이 마르면 쟤도 목이 마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랬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아픔과 행복을 자주 공유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 자신의 상황에 자꾸 무언가를 대입해서 행동하곤 해. 근데 그렇게 주면 금방 썩고 떠나가. 근데 연아, 너는 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 연은 웅얼거리며 말했다. 아끼는 것들에겐 이상하리만큼 내가 아니야. 저는 하루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쪽 생각으로 보내요. 보낸다고 말하니까 꼭 과거인 것만 같네요. 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지내요. 하루의 일부분은 그쪽 생각으로 지내요. 낭만으로 향하는 일.
낭만이라곤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한쪽 귀로 들려오는 노래를 함께 듣는 것, 수화기 반대편 넘어 들려오는 소소한 이야깃거리 사이로 보고 싶었어요. 전하고 한참을 침묵하는 것. 밀려오는 잠 꾹 참다가 핸드폰을 쥐고 잠이 드는 것. 맞잡은 손 반대편으로 서로에게 선물한 별거 아닌 것들을 쥐고 축제가 한창인 거리를 걷는 것. 다 읽은 책에서 좋아하는 문구에 밑줄 그어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 헤어지기 아쉬워 같은 곳을 몇 번씩이나 뺑 돌아다니며 발맞추어 걷는 것. 막 찍은 스티커 사진 뒷면에 짧은 쪽지를 적어 나눠 갖는 것. 이 모든 게 너와 나를 향한 세상에 남은 일말의 낭만. 거청할 필요가 있나? 자랑할 거 있나? 보여주기 위해 하는 만남이 아니기에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온도의 낭만으로 꾸준히 향하는 일.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고 낭만이 제법 없는 세상에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자꾸 믿고 싶어지는 일. 그것이 사랑. 좋아하면 마침표보다 물음표가 많아져요. 난 이 사실을 당신을 좋아하고 알았어요. 그나저나 밥은 챙기셨어요?